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부에, 교회 고등부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저희 고등부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알려졌던 친구인데, 고3 이제 대입을 직전에 두고 친구들이 그 독서실에, 교회 근처의 독서실에서 한 10명 가까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친구는 최고 명문고등학교에 전교 1등을 한다고 하던 친구였으니까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지원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독서실에 모인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영어 해석이라든가 뭐 수학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친구를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입시험을 준비하냐? 야, 내인데 묻지 말고 너가 스스로 찾아보라고. 스스로 해석도 하고 해야 실력이 느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핀잔을 주고 그렇게 피해 갔던 거죠. 그 친구들은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 싶어서 정말 부끄러움 당하고 막 놀림 당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이제 뭐 사범대학 가고 대구 교대 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잘 돼 있지만, 그래서 나름 지방대학의 괜찮은 학교들을 이제 가게 됐고, 정작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대입 결과가 이제 났는 시기에 갑자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또 제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그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가 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에 걸려서 대학교 뭐고 다 포기하고 이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어려운 이제 마음을 막 얘기하고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정체가 탄로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1차, 2차, 그 고등학교 평준화될 때 아니니까 1차, 2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시내에 있는 1차 고등학교 다녔고, 근데 그 친구는 거짓말을 했던 거죠. 2차인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 외곽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짓말이 결국 들통이 날 상황이 되니까 또 다른 거짓말로 하면서 피해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인기가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집 사람한테 한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그 뭐 명호 그 친구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나같이 공부 잘하고 좀 미래 그래도 가능성 있는 애하고 사귀는 게 좋지 않냐, 그러고 이제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넘보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고, 그러다가 이 친구하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결국 교회를 떠났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떠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나름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뭔 이렇게 사업 플랜 파일을 들고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막 어떤 벤처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구에서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고, 자기 와이프는 뭐 농협 직원이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그 어떤 거짓말로 와이프를 또 괜찮은 직장에 또 와이프를 얻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 5,000명 넘는 그 대형 교회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친구가 결국은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가장 11조 많이 하는 신실한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또 앞세워서 또
허언을 날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쉽게 속나 봐요. 저희도 다 속았잖아요.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것을 뭐 막 처음부터 의심하고 따져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만 속을 수는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냥 믿어주고 하니까 속을 수는 있는데 속은 줄 알았을 때는 조금 더 냉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이제 인지심리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그 허언증은 절대로 자기가 그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허언증은 대체로 소시오패스적 성향인 사람이 대체로 허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언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뭐 서류를 조작하고 학력을 속이고 뭐 변장하고 또 도망가버리고 딴 데 가서 다시 사기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하고 사람들이 이럴 수 있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보이면 그때부터는 더 냉철하게 우리가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심지어 저를 폄훼하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당시 제 여자친구에게 그렇게까지 접근했잖아요. 그 새끼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나 어때? 이렇게. 이게 나르시시즘의 또 모습이에요. 그 친구도 괜찮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때?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일단은 자기의 발에 거추장스러운 사람을 일단 까서 낮춰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또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친구, 지금은 제가 뭐 친구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동기 친구는 이 세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었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격이 대체로 보면 아주 그 유아기 때, 뭐 보통 1살, 2살, 3살 때 이런 인격이 형성이 된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게 뭐 나이 들면서 계속 강화는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 성향이 아주 아기 때 그래서 이게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고 말하기 힘들 만큼 선천성에 가까운 후천적인 성향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답니다. 절대로 안 고쳐진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격리, 스스로 격리. 스스로 격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죠. 그냥 미안하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애써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별 의미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얘기하는 나는 꼭 사람을 되게 뭐랄까 따돌림시키는 나쁜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당하기 전까지는 잘 안 받아들인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최근에 사이비 종교, 소시오패스, 허언증, 나르시시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조금씩 이렇게 쉐어하고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겪어보고 느껴본 바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조금 스스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는지 혹시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닌지 이것까지 보는 건 되게 중요하죠. 누구나 간에 이 소시오패스적 성향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근데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이 내게 발견이 된다면 나도 고쳐가야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또 알게 된다기보다는 은혜로 사실 알아진 거죠. 그래서 더 눈이 밝아지고 최소한 세상은 이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은 보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피해갈 수 있는 조금의 길라잡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들, 특히 새 아들들에게 이런 지혜의 도서나 어떤 아주 좋은 교수님들의 강연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알려줍니다. 그 아들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교수님이 계시네. 이러고 알려주는데 제가 지난 강의에도 지난 영상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 너무 좋은 분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프로파일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 분들의 그런 강연도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이슈가 되는 중범죄자들 이런 데 자꾸 포커스를 하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소한 거에 대해서 되게 놓치기 쉬운데 중요한 부분이 포커싱 될 때 그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더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